누군가는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울 종로 어귀에 머리 헝클어진 한 사내아이가 있었거든요. 집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름조차 희미했던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떠도는 애라고 불렀고 아이는 거리에서 부는 찬바람을 피하지 못한 채 자라났죠. 일제강점기 조선의 거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을 잃고 땅을 빼앗긴 조선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어요. 그 속에서 김두한은 그 누구보다 먼저 맞서야 산다는 걸 배웠죠. 주먹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거든요. 골목마다 도사린 일본 깡패들, 밀고자들, 힘을 가진 자들의 발길질이 일상이었으니까요. 어린 김두한에게 거리는 잔혹한 스승이었습니다. 배고픔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누군가의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시장 한 구석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따뜻한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김두한은 차가운 골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그런 나날이 반복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김두한은 그렇게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면 지지 않았고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15을 넘긴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뒷골목에 떠도는 애가 아니었죠. 하룻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김두한이라는 놈 일본 건달을 한 방에 보냈대. 주먹 하나로 종로를 휘젓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김두한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청산리 전투의 영웅, 독립군 장군 김좌진.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긴 채 김두한은 길거리 위에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자신을 의식할 때마다 그는 더욱 당당해졌고 더욱 용맹해졌습니다. 세상은 이름 없는 자에게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그 냉정함을 딛고 일어섰어요. 주먹 하나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고 그 기운은 점차 종로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낮에도 어둡고 밤엔 더 위험한 이 거리에서 이름 석자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김두한. 조선인들이 처음엔 수군거리며 부르던 그 이름은 곧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호칭이 되었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일본 깡패들이 조선 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고 가게를 부수고 경찰은 외면했죠. 김두한은 그런 일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게 조선이야. 여기가 외놈 땅인 줄 아나. 그렇게 그는 한 명씩 하나씩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칼도 몽둥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주먹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동대문에서 피막골까지 김두한의 싸움은 조선인들 사이에서 정의처럼 느껴졌어요. 누구도 해주지 못한 일을 김두한은 해냈으니까요. 그의 주먹이 휘둘러질 때마다 조선인들의 가슴속에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한이 있었고 분노가 담겼죠.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온 김두한은 그 분노를 주먹에 담아 쏟아냈어요. 종로를 휘어잡기 시작한 그는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주먹, 조선의 자존심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김두한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도움을 청하러 왔고 어떤 이는 그저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김두한은 그런 사람들을 모두 받아주었죠. 힘든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김두한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누군가 싸워주지 않으면 더는 살아갈 희망조차 사라지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김두한은 오늘도 주먹을 쥐었고 내일도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김두한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거든요. 피막골은 늘 어둠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주먹 하나로 세상을 버텨야 하는 이들에게 그곳은 쉼터이자 전쟁터였어요. 술에 절고 피에 젖은 바닥 위에서 수많은 싸움이 벌어졌죠. 김두한은 그런 곳에서 자랐고 그런 싸움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깡패들이 골목을 장악하고 조선 장사꾼들을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여인네는 비명을 질렀고 노인은 머리를 감싸 안은 채 구석으로 피했죠. 그때 김두한이 나타났어요. 김두한이 걷는 걸음은 느렸지만 무거웠고 손에 힘을 주지 않아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피를 볼 차례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갈렸어요. 야쿠자 놈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지만 김두한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몸짓, 훈련되지 않은 본능. 하지만 그 본능은 누구보다 정확했고 누구보다 강했죠. 김두한의 싸움은 예술이었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제압했어요. 일본인들이 자랑하던 유도나 검술 따위는 김두한의 주먹 앞에서 무력했죠. 거리에서 배운 실전 경험이 모든 기술을 압도했거든요. 김두한의 주먹이 공기를 가를 때마다 상대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쓰러진 일본 건달들을 바라보며 피막골 사람들은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두한은 그런 이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담배 하나를 꺼냈죠. 말없이 불을 붙이고 하늘로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 표정엔 후련함보다도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힘이 생긴다는 건 책임이 따라온다는 뜻이었어요. 김두한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허세 부리지 않았고 괜히 소리치지도 않았죠. 그저 묵묵히 걸어갔고 또다시 싸움이 벌어지는 곳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은 김두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 누군가는 지켜야 하잖아. 그 말 한마디가 김두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어요. 김두한은 깡패가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병사였거든요. 어두운 골목에서 주먹을 든 병사 말입니다. 그 병사는 오늘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죠. 주먹 하나로 얻은 건 단순한 명성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자존심, 그게 김두한의 어깨 위에 올랐어요. 그 무게가 가볍지만은 않았죠. 힘을 가진 자가 되면 그 힘으로 약자를 지켜야 한다는 걸 김두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남대문 쪽에서 싸움이 터졌습니다. 조선 가게를 부수고 일본 깡패들이 웃고 있다는 말이 돌자 김두한은 바로 달려갔어요. 그곳엔 100명 가까운 야쿠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시선 속에서 김두한은 앞으로 나섰죠. 이봐, 여기 조선이야. 너희 나라 아니라고. 그 말에 놈들은 웃었고 그 웃음은 곧 비명이 됐어요. 돌진이 아니라 침착한 한방. 김두한은 중심을 잃지 않고 한 놈 한 놈 쓰러뜨렸습니다. 100명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것,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택이었어요. 김두한의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적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경이로움과 함께 혹시나 김두한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두한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터지고 비명 섞인 비아냥이 흩날리는 가운데 김두한은 말없이 싸웠어요.
누군가는 겁에 질려 도망갔고 누군가는 술병을 든 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남대문 사람들은 말했죠. 우리도 이제 당하고만 살진 않는다고. 김두한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끝나면 늘 뒷정리를 했고 골목에 쓰러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상처 입은 조선 상인을 일으켜 세우며 김두한은 말했다고 하죠. 형님, 이 땅에서 고개 숙이지 맙시다. 그 말에 한 사내는 눈물을 흘렸고 옆집 아주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말 못했던 그 시절, 김두한은 말 대신 주먹으로 대답했고 그 주먹은 점점 전설이 되어갔어요. 사람들은 김두한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 조선인으로서의 긍지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고 이름이 퍼질수록 김두한은 더 많은 이들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일본 깡패만이 아니었어요. 일본 경찰, 조선인 밀정, 그리고 권력을 등에 업은 조선 출신 형사들까지 모두가 김두한의 존재를 불편해했죠. 그 중에서도 박 형사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젊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이 형사는 겉으론 조선인 편을 드는 척했지만 속으론 김두한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어요. 조선놈 주제에 너무 나대는 거 아냐?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내뱉던 박 형사는 곧장 김두한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피막골에서 종로통에서 김두한의 그림자를 밟는 박 형사의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김두한은 그런 시선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죠. 도망치면 약자가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김두한은 자신이 약자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 형사는 겁을 주기 위해 가게들을 털었습니다. 김두한과 가까운 사람들을 협박하고 이유 없는 연행도 일삼았어요. 두한이 내 뒤에 있지? 그 한마디에 떨던 젊은 장사꾼이 입술을 깨물고 말았죠. 형님, 이제 어쩌요? 저놈들이 사람을 패고 다녀요. 그 말을 들은 김두한은 말없이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섰습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경찰서로 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박 형사 좀 보자. 내 얘기 좀 해야겠어. 김두한의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 앞에서 박 형사와 마주한 김두한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한 걸음 다가갔어요. 조선 사람끼리 칼 겨눌 일 있습니까? 그 말에 박 형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가 더 욕먹는 거야. 순간 김두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멈칫한 박 형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욕먹는 게 두려워 칼 빼는 놈들, 난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김두한은 등을 돌려 천천히 걸어 나왔죠. 뒤에서 박 형사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김두한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박 형사는 더 이상 김두한을 뒤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거리 어딘가에서 늘 그 이름을 경계하고 있었죠. 김두한과의 대면에서 박 형사는 무언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주먹이 아니라 굽히지 않는 정신이라는 걸 말입니다. 사람들은 김두한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그 소리에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밤마다 싸움이 끝나면 혼자 술잔을 기울였고 어디선가 흐르던 만주국 노래가 귓가를 맴돌았죠. 영웅이란 게 뭡니까? 혼잣말처럼 중얼이던 김두한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이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기 시작했고 거리를 지키는 그 손에 너무 많은 기대가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김두한 한 사람이 모든 조선인의 자존심을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죠.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늘 사람들 틈에 있어도 마음 한켠은 늘 비어 있었어요. 형제처럼 따르던 후배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 끌려가던 날 김두한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저놈들이 잘 살고 우린 늘 얻어맞아야 합니까? 그날 밤 종로 거리엔 눈비가 섞여 내렸습니다. 김두한은 조용히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싸움에서 이긴 병사가 아닌 패배한 사내처럼 보였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회의감이 그를 감쌌죠.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워봐야 세상이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두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피막골 골목 어귀에서 다시 나타났어요. 얼굴엔 상처가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형님, 이 길의 끝엔 뭐가 있을까요? 김두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참을 담배만 피운 뒤 말했습니다. 끝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기 위해 걷는 거다.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에 품고 다시 가게 문을 열고 거리로 나왔어요. 김두한은 여전히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시작했죠. 김두한의 고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함께 나누는 아픔이었거든요. 김두한이 느끼는 무력감과 고립감은 그 시대 모든 조선인들이 공유하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진짜 영웅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명동의 그날은 조선 거리의 숨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꽉 다문 채 골목을 지켜봤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얼굴을 감췄어요. 김두한과 시라소니 두 주먹의 결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라 잃은 시대 자존심을 건 승부였죠. 시라소니는 함경도 출신이었고 주먹 한 번 휘두르면 뼈가 부러진다던 사내였습니다. 시라소니도 조선인이었지만 일본 경찰들과 손을 잡은 인물이었어요. 김두한, 내 주먹이 진짜냐? 그럼 오늘 끝을 보자. 그렇게 시작된 결투는 명동 한복판에서 벌어졌죠.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형님, 싸워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하지만 김두한은 말없이 웃었어요. 달라질 게 없으니 싸우는 거다. 그 말에 아무도 더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두한의 눈에는 이미 각오가 서려 있었거든요. 한겨울 눈발이 흩날리던 거리에서 두 사내가 마주 섰고 주먹이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첫 탄은 시라소니의 것이었습니다. 강했죠. 하지만 김두한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쓰러지면 일어났고 맞아도 앞으로 갔습니다. 시라소니의 주먹은 정말 강했습니다. 김두한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어떤 상대보다도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두한에게는 시라소니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죠. 바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김두한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조선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주먹 소리 사이사이로 들리던 비명은 어느새 조용히 눈물로 번졌습니다. 김두한의 눈에 피가 맺히고 입술이 찢어졌지만 김두한은 버텼어요. 끝까지 단 한 번도 등을 보이지 않았죠.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정신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라소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짚었고 그때 김두한이 손을 내밀었어요. 다 끝났다. 이젠 누구도 조선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김두한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죠. 그 말에 시라소니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명동은 조용한 환호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요함은 오히려 모든 감정을 웅크린 듯 무거웠어요. 명동에서 김두한은 또 하나의 싸움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단순한 이김이 아니었어요. 무너져가던 자존심 그리고 조선인들의 침묵을 깨운 싸움이었죠. 그날 이후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전설이 됐습니다. 명동 결투 이후 김두한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처럼 불렸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웃지 않았어요. 싸움이 끝나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해는 여전히 일본 천황을 위해 뜨고 졌거든요. 김두한은 점점 더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먹이 무기였던 시대,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김두한은 몰랐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승리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공허함이 더 커져갔죠.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가 김두한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엔 김두한의 아버지 백범 김자진 장군의 편지가 담겨 있었어요. 두한아, 칼보다 강한 건 의지다. 민족이란 이름 아래 살아간다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두한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두한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건 내가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죄책감이었거든요. 그날 밤 김두한은 처음으로 피막골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앉아 밤새도록 담배를 피웠고 오랜 시간 자신을 되돌아봤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주먹이 아니라 말로, 이름으로 싸워야 할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김두한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훗날 김두한은 거리의 깡패가 아닌 정치의 무대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김두한은 담담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내 몫이지요. 김두한의 정치는 거칠었고 직설적이었죠. 욕도 했고 책상도 뒤엎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김두한이 하는 말이 곧 진심이라는 걸요. 김두한, 주먹으로 시대를 버티고 이름으로 세상을 흔들었던 사내. 김두한은 어느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은 아직도 우리 거리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피막골 골목 어귀 그 어디쯤에서 김두한의 발자국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을 거예요. 싸움꾼인가, 영웅인가, 깡패인가, 투사인가. 당신이 본 김두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그 전설을 다시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잊지 마세요.